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가을이 되면 갈대와 억새를 비롯한 그라스류 식물들이 꽃을 피우며 본연의 멋을 뽐냅니다. 4, 5년 전부터 이 그라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그라스라고 했을 때 속해 있는 식물들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저 또한 그라스의 종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갈대와 억새 정도가 그라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라스의 종류가 많고 그에 대한 세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무작정 정원에 그라스들을 심었다가 낭패를 보거나 죽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라스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각 그라스마다의 생육 정보와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그라스 전품목 10%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링크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라스 같은 경우 정원의 배경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심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 그라스를 키우고 계시거나 그라스 정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하였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그리고 11월 4일 토요일에 용인 원삼에서 그라스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에 걸친 교육인데 저와 처인원의 종묘 박기민 대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 멋진 그라스 조경을 해놓은 교육 공간이다 보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가비가 있긴 하지만 용인 남사 처인원의 종묘 매장에서 전액 식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그럼 그라스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라스를 조금 살펴보려고 굉장히 예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그라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라스라는 품종이 있고 네. 그 안에 몇 개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그라스가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7, 8년 전부터 네,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정원에서. 네, 네,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그라스 그냥 풀 아니냐, 다 네. 똑같은 갈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일 네, 경우에는 이 그라스를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잡초 같으니까. 네, 네. 맞아요. 풀 같으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좀 네. 젊은 정원사들은 그라스가 굉장히 관상가치도 길고 네, 세련된 맛이 있어서 네. 굉장히 넓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그라스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네. 그 안에 품종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매년 저희 이제 그라스를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매년 이 그라스를 구분을 설명을 참 많이 해요. 수국처럼.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품종보다는 이 네. 분류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네, 그리고 정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라스는 이제 정원 용어로는 오너멘탈 그라스라고 해서 네. 관상용 그라스만을 오늘은 다룰 거고 네. 이 그라스 안에 사실은 소 먹이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다룰 건 이 오너멘탈 그라스 중에 그 수많은 분류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도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네. 또는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분류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네. 잘 들어보시고 똑같은 갈대가 아니구나 이래서 이 그라스들을 정원에 많이 활용을 하는구나 라는 네.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여러분들이 억새, 갈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바로 이 억새의 이미지일 거예요. 흩날리는 맞습니다. 바람에 꽃들. 흩날리는 네네. 질감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깃털처럼 네네. 나오는 꽃까지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억새고 전국적으로 가장 쓰임이 많은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네.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네. 모닝라이트
모닝라이트라는 품종이에요. 억새 안에 또 그렇죠. 여러 개의 또 특징이 있는 품종들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억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칸투스로 분류가 되고 네. 그 안에 이제 모닝라이트, 뭐 아. 그린라이트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를 하는데 미스칸투스가 그럼 억새의 학명, 그렇죠. 영어 억새의 이름이라고 학명이죠. 생각하시면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린라이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얘는 무늬가 좀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하얗게 무늬가 들어가면 모닝라이트. 이렇게 그냥 초록색이면 그린라이트. 이렇게 이 그린라이트가 그린라이트가 원종이고 여기 모닝라이트가 이제 개량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스 품종은 억새 안에서도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 마침 딱 심어놓은 게 있어서 네. 살짝 뒤로 돌아보세요. 네, 장소를 옮겨서 지금 이 억새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앞에 은사초, 털수염풀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져 있는데 네. 굉장히 포기가 크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언제 심은 이게 거예요? 올해 봄에 심은 거예요. 봄에 심은 네, 게 올해 봄에 한 6치 정도 되는 사이즈를 심은 건데 6치가 센치로 하면 18cm 정도. 18cm 화분.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그라스 정원의 장점은 네. 작은 모종을 심어서 네. 예산을 줄이면서도 아. 금방 완성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억새 같은 경우는 나중에 2m까지 자라게 되는데 네. 내년이면 아마 그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포기 자라는 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에 네. 있어서 굉장히 포기가 많죠. 네. 그래서 이 초록색의 강력한 이 네. 차폐용으로도 쓰면서 가을 겨울에는 이제 흰 꽃이 나오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함께 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라스 중에 한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억새를 가장 먼저 알아봤고 네.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네. 아마 카시님도 잘 못 들어봤을 파니쿰이라는 계열입니다. 파니쿰이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이거 본 거 같긴 해요. 네, 이거가 꽃다발 안에 약간 장식으로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절화용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네. 파니쿰은 사실 그라스 이 정원 시장에서는 네. 이미 폭넓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이름 자체가 외국어고 네. 국내 이름으로는 이제 기장, 기장. 꽃기장이라는 말을 꽃기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기장으로 분류되는데 아직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본 적은 있지만 네. 이름을 모르고 그냥 똑같은 억새 아니야 라고 네.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잎의 질감이라던가 네. 아니 잎의 이 폭이 훨씬 억새보다는 넓은 거. 넓은 편이에요. 네, 넓은 편이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이 모닝라이트나 이런 억새류들은 상대적으로 초록색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 이건 붉게 단풍이 드는 잎에요. 네. 근데 이 구분을 사실은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억새류도 단풍이 이파리에 드는 게 많이 개량이 됐어요. 그런 그 품종들도 안에서도. 많아서 네네.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초창기에는 네. 이제 잎의 단풍이라든지 이 꽃의 형태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파니쿰은 이제 외형적인 특성보다 네. 정원의 실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억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도 용인이나 이런 네. 데서는 당연히 월동을 잘 합니다. 억새는. 네. 네. 근데 월동 한계 온도가 25도에서 28도 사이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너무 추운 지방에서는 어렵거나 네. 화분채 두면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부 정말 추운 홍천, 철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곳들. 네. 또는 화분으로 그냥 월동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동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억새 같은 경우는 특히 모닝라이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열병이라고 해서 도열병이요? 네, 이파리가 붉게 보기 안 좋게 붉어지는 단풍으로 예쁘게 되는 게 네, 아니고 그런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파니쿰은 내병성이나 월동력에 있어서 단연 압도적입니다. 모든 그라스 중에서도. 이 그럼 파니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운 곳에서도 월동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분째 놔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병도 딱히 없어서 네.
파니쿰은 상대적으로 그 낯선 네. 품종이어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정원 시장에서는 그렇게 외면받지도 않고 있고 소비자분들한테 좀 외면을 받고 있는데 아직 안 알려져서 그렇구나. 꽃피장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키가 큰 저기 그라스에 속하는. 그렇죠. 키가 억새처럼 많이 크는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네. 내가 좀 추운 지역에 있다거나 네. 아니면 억새 같은 느낌으로 컨테이너 가든을 카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특히 요즘 카페 이 그라스를 많이 심어 그래서 놓으시더라고요. 화분에 이제 공간이 한정적인 경우에 네네. 화분에다 심어서 놓으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이 억새보다는 파니쿰 계열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니쿰 안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서 지금 네. 이 파니쿰 노스윈드란 품종은 노스윈드. 푸른 느낌이 강하죠. 네. 푸른 느낌이 강한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샤이앤스카이라는 품종은 샤이앤스카이. 이 이파리가 붉게 이미 붉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많은 파니쿰 품종들이 있는데 네. 키도 좀씩 다르고 네. 기본적으로 좀 큰 편이지만 네. 그리고 붉게 단풍도 들어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파니쿰이 굉장히 좋은 그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꽃도 억새는 너무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다 싶은데 네. 얘는 뭔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억새 네. 같은 경우 이제 깃털이 달리는 모양이라고 네네네. 하면 글쎄요. 파니쿰은 약간 흰색 불꽃처럼 달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꽃대도 분명히 달라서 네. 다만 이제 억새처럼 규모감이 있는 그라스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파니쿰이 굉장히 훌륭한 네. 무슨 날인가 봐요. 그래서 이 파니쿰도 억새를 대체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품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룰 건 바로 이 수쿠렁입니다. 수크렁이. 네. 네. 식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강아지 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강아지 풀. 예. 네, 이것들을 이제 수쿠렁이라고 하고 네. 학명으로는 이제 페니세텀이라고 페니세텀. 하는데 이것도 이제 키가 크고 작은 거 그리고 이 꽃의 모양, 색깔 네, 이런 그리고 이파리의 색깔에 네. 따라서 굉장히 품종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크는 품종도 있는 반면에 네. 좀 작은 애들도 있구나. 네, 요건 이제 하멜른이라서 아주 작은 품종은 아닌데 지금은 포트에 있어서 하멜른이요. 네, 중성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반면에 이렇게 리틀 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외석 꽃도 작고 네네네. 잎도 작고 이런 것도 있고 이파리가 골드빛이 강조된 이제 황금 수쿠렁. 황금 수크렁. 네, 이렇게 수쿠렁도 그 안에서 네. 그 모양의 색깔의 네.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분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되게 예뻤거든요. 네. 뭔가 얘는 나중에 색깔도 약간 붉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보통 수쿠렁들은 이제 꽃이 이렇게 큰 계열들은 네. 시간이 갈수록 보라색 계열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보라색 계열로 변하고 있죠. 네네. 보통은 그런데 이게 이제 붉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 아예 붉은 꽃을 피우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로브룸이나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완전 붉게 되는 수쿠렁은 네. 월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또 약해요. 그게 네, 월동에 굉장히 약해서 음. 일반적으로 한 보라색 정도로 변하는 정도, 네. 영보라색이나 이 정도로 변하는 정도가 억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억새와 비슷하다고 네. 보면. 화분으로 노지 월동을 시킨다거나 네. 또는 너무 추운 지방, 영하 그럼. 25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일이 잦은 아. 이런 데서는 월동이 어려운데 중부지방의 땅에서는 무난하게 월동을 한다. 오.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네. 혹시나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라 딴 데를 보시다가도 네. 너무 예쁜 수쿠렁 빨간색 꽃이 네. 뭐 진한 빨간색인 경우에는 노지 월동 온도를 체크해 보시거나 안 적혀있으면 전화를 해보셔서 노지 본인이? 월동을 체크를 하셔야 네. 불필요한 이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사초입니다. 사초. 네, 다른 그라스랑 가장 다른 게 뭔 것 같으세요? 육안으로 보시기에. 얘는 일단 잎이 굉장히 작고 작다기보다 키가 좀 낮고 네, 무늬도 좀 들어가 있고 네, 단정한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은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이 사초 같은 경우는 용도가 굉장히 명확해요. 수쿠렁이나 네. 파니쿰이나 억새 같은 경우는 네. 정확하게 이 잎과
꽃의 질감까지 함께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커서 뒤에서 약간 흩날리는 느낌을 연출할 때, 근데 사초는 네. 꽃보다 오로지 이 이파리에 관상 가치가 집중돼 있습니다. 아, 얘네도 꽃이 올라오기는 피긴 피죠. 네, 작게 피고요. 네. 그리고 이 사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자라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품종이지만 네. 이렇게 낮게 자라기 때문에 낮은 테두리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관엽식물 중에 점난이라고 네, 네. 나비난초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난 종류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개체가 컸을 경우에는. 네네. 그럴 정도로 입질도 단단하고 네. 무늬도 이렇게 선명하게 드는 편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도 에버골드 같은 경우는 특색이 진한 녹색 중간에 에버골드. 네, 노란색이 피기도 하고 네. 이렇게 모로이 사초처럼 초록색의 연한 은색, 네. 에베레스트처럼 초록색의 진한 흰색 테두리. 확실히 밝아 보이는. 네, 굉장히 특징이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이 사초 같은 경우는 상록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에버골드나 뭐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네. 겨울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겨울에도 요 모습을 유지를 하는 건가요? 근데 완전히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상록사초라고 해도 네. 이 끝은 마르고 이 중간부가 유지가 된다라는 네.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근데 어째 봄 되면 새로 막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초는 정원에서 네. 이 애증을 예를 들어 낮은 정원에 네. 테두리를 나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사초로 해주면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네. 세련되게 보이기 좋습니다. 그리고 키가 낮다 보니까 이런 뭔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랑 네. 정원의 경계에 심어 놓으면 네, 딱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네. 자연스러운 연출이 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네. 꼭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사초를 덩어리 식재를 하면 굉장히 네. 예뻐요. 덩어리로. 네, 근데 포인트로. 네. 근데 테두리는 네. 테두리를 여러 품종을 섞게 되면 자라는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감이 달라서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초를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로 심을 때는 뭐 여러 가지를 그렇죠. 해도 괜찮지만 일렬로 쫙 세울 때는 네. 통일을 하는 게 한 낫다는 가지로 말씀. 통일을 하는 게 딱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골드빛으로 쭉 있어서 성장을 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으면 성장도 서로 너무 다르고 색깔도 네네네. 달라서 제대로 된 그 경계의 역할을 잘 못 해준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꼭 테두리로 심으실 때는 한 가지 품종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통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억새, 네. 파니쿰, 한이쿰. 수크렁, 네. 사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 네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용도가 명확하고 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많이 식재가 되고 네. 있는. 그래서 네. 그 안에 품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그 특징들도 명확해서 네. 이 가장 그라스를 대표하는 네 가지의 분류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맞춰버리면 네. 구독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핑크뮬리 어딨어? 팜파스 그라스 어딨어? 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핑크뮬리, 팜파스.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걔네들은 앞서 설명한 요 4개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분류라고 보시면 네.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먼저 설명을 드릴 건 네. 뮬리 계열 그라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핑크뮬리로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네. 핑크뮬리. 네, 핑크뮬리는 우리나라 그라스 정원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큰 품종입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잡초류라는 지적들이 들어와서 네. 네, 이제는 이제 관공서 단위나 네. 이런 이제 국가의 단위로는 잘 심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잡초라는 의미가 네. 씨앗이 흩뿌려져서 번식이 되는 걸 잡초라고 하나요? 정확한 이제 그 번식력 때문에 네. 유해수종, 기존의 자생종을 해칠 수 있는 네네. 품종으로 분류가 됐다 그래요. 네. 정확한 이제 경위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국가관에서도 많이 이제 쓰기를 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크뮬리가 네. 우리나라의 그 그라스 정원의 대중화를 알렸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한 3, 4년 전에, 한 네. 4, 5년 전에 완전 4, 5년 유행을 전에는 했어서.
카페, 관공서, 지방 공원 다 핑크뮬리를 하려고 난리였으니까. 저도 몇 번 구경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거 보러.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라스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네. 이 핑크뮬리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가 지금 살짝 가라앉았는데 네. 핑크뮬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건 이제 화이트 뮬리라고 해서 하얗게 꽃이 피는 이제 뮬리 계열 그라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네. 되고 있는데 꽃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화이트 뮬리는 자연스럽게 하얀 꽃이 나오니까 네.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해서 올해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차 화이트 뮬리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도 몰랐어요. 참고차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핑크뮬리 다음으로 아마 인지도가 높은 팜파스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라스 중에서 얘는 진짜 꼭 키워보고 싶은 건데 문제가 있었죠. 맞아요. 팜파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가을에 유럽을 가신 분이면 네. 갈대류, 그라스류 중에 네.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팜파스예요. 네. 팜파스는 포기도 굉장히 크게 자라고 네. 꽃도 엄청나게 많이 펴서 네. 진짜 어떤 꽃보다도 예쁜 맞아요. 아주 화려한 식물인데 국내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고요. 네. 단점이 뭐냐면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됐냐면 네. 첫 번째로 월동을 못합니다. 네. 해안 지역 일부나 남부 지방에선 월동이 가능하지만 네. 중부 내륙 지방에선 택도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잘라서 네. 뿌리를 덮어서 월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월동이 매우 어렵다. 그 뿌리를 덮어놔도 확실히 월동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네. 두 번째로는 이파리가 많이 날카로운 편이라 네. 다칠 수 있어요. 이파리가요? 네네. 이게 한번 살짝 쓰다듬어 보시면 완전 딱딱하고 네 볼기처럼 네네네네. 났어서 이게 베일 수도 있다는 점. 제 손 비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나는 편이고 그 또 하나는 화분에 심었을 때 네. 팜파스가 국내에 먼저 유통됐던 건 대형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대형종은 꽃이 안 펴요. 화분에서는. 또 화분에서는 안 돼요. 월동이 약해서 화분에 심어놨더니 꽃이 네. 안 피고. 저희가 대형을 한 50cm 정도 되는 화분에 한 1,100개 정도를 네. 키웠던 적이 있는데 네. 딱 2개 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작년이죠. 그게 네네. 매장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저거 키우고 싶다 그랬더니 네. 말리셨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꽃이 잘 안 핀다는 점. 아.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음. 화분에서 필 수 있는 푸밀라라는 품종도 있는데 약간 외성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 푸밀라라는 품종은 아직은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얘가 그 푸밀라인가요? 맞아요. 조금 키가 원래 이렇게 작지 않고 제가 원래 알던 건 진짜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네, 이것도 땅에 있으면 조금 더 큰데 네. 그래도 크기 대비 꽃이 잘 피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타이니 팜파스라고 해서 이거보다 더 외성 팜파스를 판매하는 데도 있는데 네. 그거는 또 꽃이 지저분해요. 꽃이 지저분하구나. 네. 그리고 핑크 팜파스 같은 경우도 네네. 핑크색 발현이 잘 안 돼요. 아주 그냥 흐리멍텅한 색깔이 나와서 제 생각에 팜파스를 심는다고 하면 네. 가장 베스트 품종은 푸밀라입니다. 푸밀라.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푸밀라를 아직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새풀입니다. 이 새풀은 네. 좀새풀도 있고 실새풀도 있고 네.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이제 브라키트리차 또는 브라치트리차라고 하는 라치트리차. 네, 자생종 새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새풀이요.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형태의 꽃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폭은 초기에는 좁게 자라면서 아. 다른 억새꽃이나 파니쿰 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풍성해 보이는 게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꽃 자체가 긴 느낌이 맞습니다.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색깔도 약간 들어가고. 네. 근데 제가 이 브라치트리차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네. 새풀 중에 외래종이 많거든요. 외국에서 또 온 애들이. 그렇죠. 수입종들이 많은데 네. 이 수입종들의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 네. 여름에 꽃을 피워요. 가을이 아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을 당연히 이제 갈대 그라스 계열하면 가을에 꽃필 걸 예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꽃피는 시기에 계산 착오로 생각하는 가을 정원을 연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다른 애들이랑 같이 심어놨는데 얘 혼자 미리 피고 그렇죠. 가을에는 없을 수가 있는. 그렇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브라치트리차만 유일하게 자생종인 브라치트리차만
그 제때 가을에 꽃이 펴집니다. 혹시 외래종은 뭐 어떤 이름으로 유통이 될까요?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오버댐, 오버댐. 네, 오버댐이라는 게 가장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을 건데 네. 가을에 제대로 꽃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데 가을에는 안 펴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시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네. 선택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 네. 요거는 이제 띠입니다. 띠요? 띠라고 해요. 띠. 한국말인가요? 네. 띠 띠 중에 네. 홍띠입니다. 홍띠. 아주 직관적인 이름인데요. 이렇게 뭐 혹시 띠처럼 이렇게. 네, 맞아요.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레드바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봄부터 계속 빨갛거든요.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네, 계속 빨간빛이 잘 유지가 돼서 폭넓게 사랑은 받고 있는데 네. 이 띠계열 중에 유일하게 이제 활발하게 쓰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홍띠가. 네, 홍띠가 이렇게 붉게 드는 게 메리트여서 네. 습에도 약간 좀 강한 편이어서 물가 근처에도 많이 심긴 네. 하는데 아주 직관적이게 장점은 딱 이겁니다. 이 붉게 든다는 거. 끝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색감이 낮은, 채도가 낮은 걸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적합한 품종은 아니지만 네. 그라스를 심으면서도 컬러감을 확실히 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사실 홍띠보다 빨간 건 없어서 네, 홍띠를 가장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만은 하고요. 네. 이 띠계열 자체가 국내에 많지는 않지만 이 네. 홍띠만큼은 이미 꽤 역사가 오래됐고 판매량도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아마 꽤 인지도가 높은 그라스 계열에 속할 건데 네. 은사초라고 하고 네. 사초라고 해서 같은 이제 사초의 학명이 카렉스인데 네. 카렉스가 아니라 이제 블루페스큐라고 해서 아예 이 은색 빛깔 나는 사초 계열들은 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키 작은 사초들이랑은 이제 분류가 따로 이제. 네, 완전히 다른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안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부르는 은사초, 뭐 비욘드 블루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문제는 이 은사초는 굉장히 국내에 보급도 오래됐고 네. 색감도 독보적입니다. 네. 이렇게 푸른색이 나는 그라스는 없어요. 예뻐요. 네. 문제는 과습에 약하다는 거. 얘는 또 과습이. 그래서 일반으로 이제 공급되는 은사초가 그나마 강한 편이고 네. 더 푸른빛이 강조된 네. 또는 파스텔 톤으로 된 새로운 품종들도 몇 년 전에 들어왔었는데 네. 그 품종들은 더 약해서 예쁜 애들이 좀 네. 그런가 봐요. 더 약해서 지금은 엄청 폭넓게 쓰이진 못해요. 네네. 다만 이제 기존 은사초 같은 경우는 네. 과습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 네. 그래도 잘 자라는 편이니까 이 그라스에서 파란색 색감이라는 건 굉장히 유니크한 네. 색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은색이면서도 얼핏 약간 햇빛도 돌아서 네, 굉장히 신기한. 네.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기본적인 다른 그라스들은 네. 쟤는 또 누구지? 새인가? 이게 엄청 다이나믹한데 오늘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은사초 자체가 과습에 약하다 보니까 네. 은사초만 심는 게 아니라 다른 그라스랑 혼식을 할 경우에는 네. 다른 그라스의 그 물 줄 수분을 맞춰주다 보면 은사초가 그러니까. 과습이 와버리고 은사초 정도로 해버리면 다른 그라스가 말르고. 말부족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공간을 넉넉하게 두신다든지 네. 아니면 진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쓰신다든지 네. 이렇게 물을 따로 주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여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라스 계열입니다. 얘는 색감부터가 네, 굉장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튀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지초, 풍지초. 네, 풍지초라고 하는 식물이고 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리대라고 하는 외성 대나무 들의 잎과 되게 비슷해요. 네네네. 대나무 잎과 되게 비슷하고 이 풍지초는 이 쉐입 자체가 좋아서 네. 일반 초록색 풍지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건 무늬풍지초인데 무늬풍지초도 이렇게 독특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석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지면을 덮는 용도로 이게 포기가 커지면서 네네. 동그랗게 자라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이란 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면을 덮어주면서 부드럽게 연출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네. 다만 이것도 과습에 약합니다. 얘도 과습이 네, 약하고. 과습에 약하고 또 너무 뜨거운 햇빛에는 약해서 반그늘에 심어 주시는 게 좋고요. 반그늘 암석원 같은 데는 풍지초가 정말 훌륭한 텍스처를 네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암석원이고 배수가 잘 되게 세팅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반그늘인 지역이다 네. 할 때 오히려 이런 사초로 덮는 것보다 네. 이렇게 부드럽고 볼륨감이 좀 좋은 풍지초 계열로 덮어주는 게 좀 더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전국에서 끌어모은 그라스 상품을 가지고 네. 또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네. 저희 홈페이지에 이 정원에 컸을 때 사진과 월동, 온도, 네. 특성들을 다 적어둘 테니까 네네. 꼭 참고를 하셔서 네. 실패가 없도록 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이제 가을에 네. 11월쯤에 이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네. 이 그라스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번식법이라든지 아. 아니면 이제 상업적인 네. 이제 이거 귀농을 그라스 네네. 농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네. 드릴 만한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직접 이 넓은 잔디밭에 그라스들을 억새별로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품종별로 아. 준비해서 다 비교하고 네.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게끔 네.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네. 구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행사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키별로 이렇게 생육 환경별로 잘 써놨으니까요. 네.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